자, 얼마 전 골드만삭스 손잡았던 우지안의 비트메인이 드디어 홍콩 증시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메인의 최대 경쟁사인 카난 기업은 특히 채굴에 특화됐습니다. 그 아식이라고 하죠. 이 아식 시장의 15%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이놈들이 현재 홍콩 증권거래소에 IPO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메인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회사 경영 전략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더욱이 비트메인 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채굴기 생산 기업 아닙니까? 특히 이놈들이 잘하는 게 바로 아식칩 분야의 강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아식칩은 일종의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가상화폐 알고리즘 풀이에 최적화된 제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홍콩 증권거래소의 총 IPO 규모는 현재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난해 2017년이죠. 비트메인의 매출액이 카난 채굴 기업에 무려 12배 이상이 이를 만큼 이 비트메인이 만약에 상장을 했을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지금 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트메인은 비트코인의 채굴 장비인 즉 아식 글로벌 시장에서 75%에 이르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카난은 15%의 점유율입니다. 이 비트메인과 엄청난 이 점유율 차이를 보이고 있죠. 어쨌든 비트메인의 뒤를 따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카난 채굴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명확히 코인 시장은 독점이 됐다. 예전부터 저한테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저를 괴롭혔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백서나 읽고 방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강요를 하면서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에 이 실컷 놀아놨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세뇌된 지식에 세뇌된지도 모르고 저를 무시하고 모독했던 그러한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는 그만큼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공짜 정보와 지식은 그만큼의 저들이 원하는 의도의 비린내가 풀풀 풍긴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이걸 다시금 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어쨌든 마음을 추스리고 자,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죠. 오늘 7일, 그러니까 6월 7일이 되겠죠. 이때 비트메인의 공동 창업자 겸 공동 대표인 우지안이가 이 홍콩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짓거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지안이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짓거렸냐면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어요. 근데 홍콩 증시 또는 해외 증시에서 IPO를 진행을 할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에서 IPO를 진행할 가능성을 왜 열어두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지안이가 뭐라 그랬냐면 쉐카이어 캐피털이나 IDG 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 개 사기꾼 새끼가 짓거렸다는 겁니다. 왜 제가 우지안 저 짱깨놈을 사기꾼 새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쉐카이어 캐피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새끼, 즉 대가리놈이 마이클 모리치라는 양키 새끼고, 요놈은 대표적인 미국계 유대인 엔젤 투자가라는 점입니다. 이 마이클 모리치라는 유대인은요, 텔레그램 ICO에도 참여를 이미 해서 얼굴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1972년도에 설립이 된 쉐카이어 캐피털, 이 기업은 현재 운용 자금 규모만 따져봐도 약 8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연역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과거 1975년도 그러니까 세카이어 캐피탈이 막 설립됐던 그 시기에 이미 애플에게 투자를 했고요. 다음으로 오라클, 시스코, 일렉트로닉 아츠 그 유명한 게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축구 게임 피파가 있죠. 다음에 야후, 구글, 페이팔, 유튜브,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다 유대계 회사들 위주로 적극 투자를 했던 그런 투자금융 기업입니다. 자, 이렇듯 굴지의 유니콘 기업 중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손을 거쳐서 성장한 셈이 되는 겁니다. 세카이어 캐피털은 국내 시장에서도 투자를 했죠. 바로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에도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지안이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IDG 캐피탈 이 회사는 바로 중국의 대표적 벤처 캐피탈 회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메인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업의 최대 주주가 이 케이만 군도에 등록된 신탁이라는 점이죠. 비트메인의 설립 자체가 케이만 군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투자의 형태로 설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메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비트메인은 케이만 군도에 설립이 되었고 하필이면 비트코인의 광기를 아시아에 불어넣어준 일본에서 이 마운틴곡스 해킹 사태로 비트코인의 폭락이 갑자기 찾아오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경쟁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연쇄부도가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비트메인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건재하고 있었다는 것.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트메인도 일본이란 나라도 더욱이 마운틴곡스의 해킹 사태도 다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비트메인이 망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자금력이겠죠. 돈이 어디서 계속 쳐나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결국 타기업이 망할 때 돈이 많은 기업이고 안정적인 기업이라면 오히려 이때 더 싸고 더 독점적인 상황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코인의 미래가치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저런 짓을 했겠죠. 우지안이 저렇게 아무도 이 무너져가는 시장을 확신을 갖고 움직였던 이유 뭐 저들의 속셈을 알고 협조한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느 미친놈이 보이지도 않는 미래가치를 명확히 알 수도 없는데 위험한 투자에 올인을 하겠습니까? 자, 올인이란 말을 잠깐 제가 꺼내다 보니까 이 우지안처럼 올인을 좋아하는 인간이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입니다. 이 인간의 인생 강의를 잠깐 들어보면 기회가 왔죠? 그러면 싹 걸어. 무슨 자기가 이병헌 무슨 올인도 아니고 무슨 타짜의 무슨 고니도 아니고 뭐 다 건데.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독에 빠지지 않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절대 확신 없는 것에 올인 안 합니다. 근데 정신병이 없는 보통 사람도 과감히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확실하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내 돈이 아니거나. 우지환과 손정의 돈을 쓰는 올인 투자 방식과 기업의 자금 유입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바로 국내에 있는 카카오와 쿠팡 다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 기업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는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비트메인뿐 아니라 저기 있는 모든 기업들의 성공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런 기업들과 유대자금의 이 정경유착을 우리가 대충 연결해 보아도 비트메인과 유대자본 이들의 더러운 결탁을 충분히 유추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유대계 금융자본들이 이 홍콩의 IPO 상장 준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지한 자기 스스로 입으로 직접 세카이어 캐피털의 현금화를 위해 상장을 한다. 도대체 왜 우지한이 저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저 돈을 받아 처먹은 놈이 직접 저 이야기를 꺼낸 것만큼 이만한 확실한 확증이 또 있을까요?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다시 토해내야죠. 저걸 저런 식으로 우회해서 돌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지한은 토종 중국인입니다. 현재 이놈을 내세워가지고 꼭두각시를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저런 우지한 같이 얼굴을 보여주는 자들이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놈의 등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실세는. 그러다가 이번 IPO 상장 같은 저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 유대금융 투자 이제 사채꾼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바로 비트메인을 통해서 엄청난 차익을 꿀꺽하고 처먹게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메인을 통해서 현재 저놈들은 10배 이상의 차익을 아마 꿀꺽하고 먹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우지한의 가벼운 말 한마디, 저게 얼마나 큰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저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지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의 기술적 알고리즘 지식에만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저러한 걸 알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야기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비트메인의 홍콩 증시 상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의 급등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유대 사채꾼 새끼들이 또 이 틈을 타서 코인을 현금화할 거고, 또 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치든 사기를 치든, 암호화폐 탐욕에 빠져있는 투자자들, 오직 돈만 쫓아가는 투자자들,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내 돈만 잘 벌면 장땡이야. 나만 배부르면 장땡. 남이야 거기에서 자살을 하든 상처를 입든 그건 알 바 아니야.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탐욕으로 인해서요, 잠시나마 이익을 봤던 사람들 역시도 언젠가는요, 그 수건 돌리기에 이 순례가 될 것이라는 거. 언젠가 화살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세상에 팽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돈과 인생을 저놈들은 더 털기 쉬워진다.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조금씩 저놈들이 주입해서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남녀 갈등,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이런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켜도, 지금 데모가 일어나도 어느 방송에서도 이것을 기사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이걸 함부로 내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성편파적인 방송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찢어놓기 위해서요. 찢어놔야지 차근차근 저놈들이 씹어먹을 수가 있거든. 우리가 저놈들의 갈등에 놀아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적인 범죄가 일어나든 아니면 거리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간섭을 안 해. 왜? 저 갈등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를 몰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쪼개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저놈들이 자본주의 명분 하에 우리의 돈의 궁핍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메마르게 그렇게 현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보면 서민들이 이런 가난한 고통에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이 일어나고 메말라지고 점점 이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 혼밥, 혼술, 우리가 더 나가서 혼생, 그 다음에 빚, 가난한 수익률, 다 저놈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일을 해도 개미 쥐꼬리만큼 나오고, 투자를 해도 손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응당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저놈들이 우리들을 함부로 잡고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야생에서도 약한 해양 동물이나 초식 동물들이 곧장 무리지어서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육식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리에서 이탈하는 개인주의적인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별 다르지가 않아요. 육식동물들은요, 초식동물들에 비해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는 동물들을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크게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늘 지금 저 새끼들처럼 항상 세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지하면서 사는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비트메인이 홍콩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다면 이 우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 캐시, 이건 역시도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다시금 톡톡히 누리게 될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 화웨이는 지난 11일에 세계 최대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운영하는 암호화 화폐 거래 사이트인 BTC.com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앱 마켓인 앱 갤러리에서 비트코인 지갑 앱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갑의 앱은 바로 BTC.com이라는 기업이 개발을 했고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및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됐고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현하고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화웨이와 비트메인의 등 뒤에서 듬직하게 버티고 있는 중국 당국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이죠. 자, 중국은 겉으로 암호화 화폐를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런 기업인들의 이 마스코트 사람들을 통해서 블록체인 시장을 은연중에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감시 통제 시스템을 더 명확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과 연결시켜도 전혀 무방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유로운 거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우리가 이걸 금융권적인 돈의 거래와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요. 결국 중국 역시도 저러한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한 우리가 이 돈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금 화웨이와 비트메인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계 3위이자 중국의 1위 기업인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입니다. 이 화웨이와 비트메인의 협력,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더욱 편리한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와 비트메인은 TSMC와 이 손을 잡아서 반도체 7나노 핵심 공정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 자, 비트메인도 그렇고 하이실리콘, 캠브리콘, TSMC 이렇게 4개의 일단 회사가 크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 중에 3개의 회사가 이미 중국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자, 한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설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스템을 중국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이 중국 정부와 이 정부 산업펀드로부터 반도체 산업의 돈이 거의 비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돈과 기술력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고, 이 화웨이와 비트메인 역시 우리가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시작하기는 했으나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온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웨이와 비트메인 뒤에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유대 금융 투자 회사들이 돈을 물밀듯이 넣어주는데 어떻게 마음입니까? 비트메인의 대표이사 우지안이가 아니더라도 닭대가리를 그냥 그 위에 앉혀놔도 그냥 이 회사 굴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 있었던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 관계도를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됐어요. 그런 거 다 틀에 박힌 거고 그냥 교육에 의해서 그냥 배워온 거지. 실상 여러분들이 진짜 저런 기업들을 만약에 그 속까지
여실없이 만약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고 믿어왔던 거 그냥 다 쓰잘데기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함축적으로 쉽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비트메인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자본이 코인을 현금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돈들을 손쉽게 저놈들이 가져갈 수 있는 통로를 비트메인이 열어주고, 또 이렇게 만들어낸 기업 상장,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또 비트메인은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채굴 시장의 75% 이상을 가진 비트메인의 독점력이 자연스럽게 저 재투자로 인해서 더욱더 높아지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자, 홍콩 IPO 상장의 의미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독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이러한 명분을 만들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 코인, 또 이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통제권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우지안의 현재 야심이고 일종의 퍼포먼스적인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지안이라는 꼭두각시를 전면에 내세워서 결국 유대 자본이 코인의 화폐와 블록체인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일거양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자, 끝으로 제가 다시금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트메인의 최대 주주, 즉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신탁,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비트메인의 최대 주주라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지안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중국 정부에서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또 우지안이 손을 잡는 이러한 금융투자 기업들이 전부 유대 기업들입니다. 유대인의 투자금융회사의 협업과 최대 주주의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이 비트메인의 사업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적과 아군이 명백히 구분되었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나 정보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던져주는 인물일 뿐이고,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 스승과 제자가 나뭇가지와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무엇이 움직이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죠. 그러자 스승이 하는 이야기, 야 이놈아, 움직이는 거는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네 마음이 그냥 흔들릴 뿐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니까 저 버드나무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면 분홍색이다, 빨간색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말을 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버드나무가 흔들려도 그것도 정답이고요, 버드나무가 흔들리지 않아도 정답인 겁니다. 자, 결론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어라. 하지만 듣는 것, 보는 것 고지 곧대로 내 마음이 없이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내 생각에 전혀 주입되어 있지 않는 저런 정보들을 고지 곧대로 믿으면서 아집에 빠지거나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